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CS은행이 인수합병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죠. 보시면요. 그래서 유럽도 상승 마감하고 오늘 아시아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개장할 유럽도 보시면 일단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준 위기 상황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준 위기 상황인데 왜 이리 막 주식이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매우 자연스러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락의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하락의 특징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면은 뭐 2007년, 2008년부터 뭐 한 1, 2년 동안 주식이 뭐 계속 빠진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이런 당시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차트로 그냥 쫙 펼쳐놓고 보니까 아유 그냥 수월하게 잘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때 실제로 아래쪽으로 베팅하셨던 분들 혹은 이때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순탄하게 얘네가 잘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와중에 무시무시한 반등도 많이 올라왔고 이 와중에 대세 상승으로 전환도 무시무시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하락이 더 그러죠. 특히 하락이. 상승은 뭐 비교적 그래도 승차감 좋게 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락은 변동성이 커갖고 이게 승차감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뭐 은행이 망한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막 지수가 쫙쫙쫙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오늘 좀 오르고 있다, 뭐 오늘 좀 내리고 있다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웬일로 좀 조용하게 지나갔죠. 요즘 계속해서 눈만 뜨면 은행이 망한다, 눈만 뜨면 구제금융이다, 인수합병이다 이러면서 이슈가 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어젯밤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아무런 이슈가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으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반등 시도하는 거 이런 거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이제 주식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면 진짜 그거는 위기의 한복판. 뭐 그런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기의 한복판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씨앗이 이제 좀 싹이 터 있는 이 정도 상황이니까 조금 잎사귀가 보이는 이 정도니까 여기서 지금 막 대폭락을 매일같이 기대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냥 지금은 그 뭐 조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계속 시장이 반등하려 그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스닥 뭐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증시 분위기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증시는 여전히 좀 뜨거울라 그러고 지금 문제는 이제 채권 투자들이죠. 채권 투자자들이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살벌합니다. 채권의 특징은 원금 보전, 뭐 그래도 원금을 뭐 주식만큼 까먹는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채권의 큰 장점인데, 근데 며칠 전에 AT1이라는 채권을 깡통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쪽도 분위기가 지금 살벌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 주식이 오르는 거 이런 거 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죠? 오늘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어갖고 이렇게 다 뭐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요. 지금 사태의 본질, 은행에 대한 신뢰도 문제, 요게 일단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은행이라는 존재는 아예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아예 어떠한 의심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많이 의심들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결과적으로 뱅크런을 낳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은행을 망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사람들 심리가 확 불타오르다가 이게 탁 꺾이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이미 꺾였어요. 그 심리는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 이거 계속되면은 이 계속 이 위기가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깔아앉았다라는 거. 특히 채권 시장 분위기 많이 깔아앉았다라는 거.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 분위기가 안 좋고 언제까지 뭐 증시가 하락을 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안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뭐 혹은 증시가 투매에 나올 때까지 뭐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이런 모든 심리가 다시 틀어지고 다시 뭐 증시가 반등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2008년의 교훈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게 망하겠어 싶은 게 하나 망하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과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나오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심리를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뭔가 폭탄 같은 그런 사건이 터져야 이게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위기는 이제서야 싹이 좀 텄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 이런 정도 이야기 좀 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첫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심리가 좀 안 좋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왜 은행이 망합니까? 고금리 정책이죠. 고금리 정책. 금리 정책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요게 또 중요한 원인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속해서 뭐 추세를 뭐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1, 2번. 1, 2번으로 인해서 증시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처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 잘 봐야 되는 거. 그 와중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가장 강한 친구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강한 친구들이 나스닥, 코스닥,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친구들이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끌고 올라갈지 이 친구들이 다시 대장으로 떠오를지 우리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그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 넘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싸움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싸움에 뭐 도움을 줄지 방해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FOMC 회의라는 재료가 내일 밤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 코스닥, 반도체 지수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중요한 저항에 있다라 말씀드렸으니까 나 위험 감소 성향이 있다, 나는 큰 뜻이 있다 하시면은 반대쪽으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면은 이건 반드시 들이대 봐야 되는 그런 자리죠. 아래쪽으로요. 위쪽으로가 아니고. 중요한 저항은 안 넘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중요한 저항에 탁 걸려 있으니까 중요한 저항 모가지에 탁 걸려 있으니까 그때 베팅을 해야 된다고요. 할 거면은 그때 해야 된다고요. 위험 감소 성향이 있으신 분들, 큰 뜻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같은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 뜻이 있다. 나 큰 돈 벌고 싶다. 나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큰 돈 벌 거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나스닥, 반도체 지수 지금 중요하다고요. 지금. 네. 지금 한번 빡시게 많이 들이대 보고 조금 사는, 할 거면 조금이 아니죠. 아래쪽으로 베팅할 거면 조금이 아니고 확 많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결정적인 자리니까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위험, 그죠? 본인의 위험 감소 성향에 맞게 아무튼 지금은 좀 세게 들이대 볼 때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과 이렇게 시장을 쭉 봤는데 전반적인 뭐 지수의 흐름이나 뭐 아니면 여기에 그 핀비즈에 나오는 이런 맵을 보면 여기 있는 이런 미국 증시 지도를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진짜 좋나 싶어가지고 좀 몇몇 종목들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은행이 문제잖아요. 은행이 문제니까 여기 이 핀비즈에서 여기 파이낸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좀 차트를 좀 몇 가지를 쭉 보긴 했는데 역시나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좀 중요하다고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뭐 여기 있는 이런 뭐 지역 은행들이 뭐 2% 3%씩 올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차트가 괜찮은 거는 분명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차트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은행주들 차트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가 S&P라든가 이런 애들은 전반적인 지수는 분위기가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시장 전체를 보니까 은행주들의 분위기를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가를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흐름들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SBC 은행인데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HSBC 은행인데, 그죠? 이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 2%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2%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뭐 지도에서나 보고 이렇게 겉으로 종가로만 보면은 이 흐름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2% 올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갭 상승해서 음봉 나오면 이런 거를 어떤 뭐 지지력 확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60달러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50달러 터치하고 나서 지금 1달러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2% 올라서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급하게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넘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HSBC는 뭐 아직은 큰 문제 없죠. 그죠? 아직은 큰 문제 없는데 AT1 채권 투자자들이 HSBC 은행이 다음으로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지금 뭐 그렇게 좀 발발 떨고 있는 은행이긴 하죠. 다음번 전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은행이라 한번 본 거고요. 하여튼 그 미국 은행들 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서요. 일단 뭐 대형 은행들 뭐 몇 가지 볼까요? 뭐 JP모건 이런 거 볼까요? 이 보시면은 중요한 저항 붕괴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중요한 저항 이 자리 붕괴시키고 일단 추세적으로 일단 하락이 됐고 레벨 다운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요. 어젯밤에 올랐죠. 어젯밤에 한 1.06% 올랐다라고 하는데 올라봐야 지금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은행주들의 불안감 계속되고 있고 은행주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그나마 이제 대형 은행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주가가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BAC죠. BAC. 어제 0.25% 빠졌는데 어제 그냥 거의 약보합 정도로 잘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이게 좋냐고요. 이게 안 좋죠. 심지어 대형 은행인데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 전반에 어떤 신뢰도의 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약간 큰 그림으로 보면 국제유가와 움직임이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드네요. 최근에 이 모습을 보면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좀 박스권이었다가 레벨 다운 됐죠.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네요. 대형 은행도 이렇다. 뭐 어젯밤에 분위기 어젯밤에 뭐 S&P가 뭐 조금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수 있지만 이거 봐라. 은행주 꼬라지가 안 좋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도 레벨 다운이 됐고요. 전저점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켜서 아예 위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으니 이 선 위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으니 이거 일단 레벨 다운된 거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많이 열린 겁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 여기서 은행주 살 거냐, 은행주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은행주들이 약한 거는 뭐 FOMC 회의 이후에 뭐 봐야 더 알긴 하겠죠. 그죠? 뭐 지금 움직이면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은행들도 문제가 있다. 대형 은행들도 주가가 은행주들이 영 찬밥 신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웰스파고 뭐 이제부터 그냥 쭉쭉쭉 그림만 볼게요. 뭐 자꾸 설명 덧붙이지는 않고요. 웰스파고는 지금 이제 전저점 자리에 와 있죠. 전저점 자리에서 이제 여기 붕괴되면은 레벨 다운이다. 예, 근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친구들 여기 있는 지역은행들 주가도 몇 개 정도만 좀 볼게요. 여기 있는 USB죠. 종목 코드가 USB 이런 거를 봐도 뭐 그렇다라는 거. 이거 지역은행들은 지금 개차반 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박살 나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래서 이게 지금 4.5%가 상승 마감했는데 야 4.5% 오르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4% 올라도 이 차트에 티도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은행주들이 4%가 오르고 3%가 올랐네.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분위기가 안 좋다. 의미 있는 매수세 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뭐 TFC 이것도 은행주죠, 그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분위기가 그렇다. 어제 1% 올랐지만 이 지금 바닥이 안 보인다. 거의 대부분 지역은행들은 코로나 때 저점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좀 더 빠져도 뭐 이상하지 않다. 일단 이 주변에서 딱히 뭐 지지력이 보이진 않는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은행주들이 그나마 얘는 좀 낫네요.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어떤 몇 거래일 동안 하락이 멈춰 있긴 하네요. 그나마 얘가 제일 상황은 좋아 보이네요. 뭐 이런 모습들. 그렇지만 얘도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해서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 상황이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생각보다 세상이 좋은갑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할 것 같아서 실제 은행주들 움직임 우리 한 번씩 좀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요걸 이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평상시 하던 거로 좀 돌아가서 뭐 독일 증시나 뭐 오늘 중국 증시나 이런 거 마감 좀 살펴볼게요. 뭐 독일 증시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일단 아직까지 일단 하락이 우세죠, 그죠? 예,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고 일단 아래쪽으로 전환됐고요, 그죠? 오늘 중국 증시들은 일단은 뭐 FOMC 회의 뭐 이런 걸 앞두고 나서 오늘 조용히 일단 뭐 상해 종합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그죠?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좀 뭐 양봉 올라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하 터치하는데 중간까지밖에 못 가고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 오늘 뭐 증시가 올랐지만 뭐 장중에 이렇게 환율들은 아시아 통화들은 환율 약세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감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안화 이렇게 해서 다중바닥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7달러가 중요하다. 뭐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패스하고요. 홍콩 증시도 좀 잘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오늘 홍콩도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지금 상승 마감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서 올라봐야, 그러니까 전날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1% 올라봐야 오늘 야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1% 올랐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봐야 이게 그다지 차트에 흠이 안 납니다. 차트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단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아래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축축 처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만 했고요. 일본은 오늘 휴장, 그죠? 요렇게까지 봤습니다. 쭉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뭐 그래서 일단 그죠? 그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스피의 불안감 계속되고 있다. 예. 코스피가 이 어떤 급락 위험이나 이런 수상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싶으면 이제 빨리 장중에 이런 양봉, 장중에 어떤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 장중에 오늘도 매수세를 의미 있게 좀 보여주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풋옵션들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좀 불안하다. 다만 이제 오늘도 대폭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CS은행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뭐 오늘 그냥 일단 잘 버텼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술적인 의미는 코스피는 3거래일 동안 또 저항이 누적된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3거래일 동안 뭐 312, 313을 못 넘어가고 있네. 이 정도 보면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풋옵션들도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물론 가야 될 때 못 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급락해야 될 때 급락을 못 하긴 해서 다소 좀 김이 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옵션들이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콜은 볼 필요도 없는데 사실 뭐 콜은 이런 걸 보고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콜은 계속 아마 일단 뭐 줄줄줄 주고 내려가는 일단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코스닥은 일단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죠? 위험 감소 성향, 난 큰 돈 벌겠다, 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세게 하셨으면 긴장하고 잘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하락 마감까지 해서 이 전고점을 못 넘는구나, 의미 있는 저항이 있구나를 확인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못 넘어가고 연속적으로 여기를 계속 이제 저항으로 확인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까지 봤고요. 요즘에 뭐 달러 인덱스는 약할지 몰라도 원달러 환율은 강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달러 뭐 계속 한 숟가락씩 얹으실 분들은 얹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뭐 그런 날입니다.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쭉 그냥 잘 빠지다가 이제 여기서 그 지금 58,000원, 59,000원부터 해서 반등이 일단 61,000원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61,100원 뭐 이런 자리를 지금 3거래일째 못 넘어간 거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수 있고 여기가 그럼 고점이라면 쭉 이제 앞으로 그죠? 지금 대충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 빠졌단 말이죠. 근데 반등 요까지 나왔어요. 그럼 N자로 빠질 수 있겠죠. N자로 빠지면 저 멀리 밑에까지 목표치가 열리는 건데, 야 이거 반등의 고점이 여기냐? 만약 진짜 여기면 좀 심각하지 않겠냐? 우리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로 밑에 저항 지워놓은 것, 밑에 그 지지선 해놓은 거 뭐 지워졌는데 하여튼 뭐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삼성전자 불안하다. 밑에 하여튼 근데 밑에 중요한 자리
예, 밑에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들, 예,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런 자리들까지 안 내려오는 게 최선이다. 뭐 이 정도.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예. 뭐 대충 여기 혹은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까지 빠지고 반등 요까지 올라왔다. 3거래일 동안 못 넘네? 야 이거 반등 여기서 끝났나? 의심해 봐야 된다. 예, 이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겁나 강하죠, 그죠? 예, 하여튼 뭐 조심하세요.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이게 계속해서 뭐 물론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그 20만 원은 기준으로 못 드리겠고, 이거 이제 21만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버티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네. 저항은 누적되고 있는데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있습니다. 하여튼 겁나게 튼튼하긴 하네요. 네. 아니다 싶으면 하여튼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닌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베팅하려면 21만 5천 원, 6천 원이랑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버틸 수 있다. 예. 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밤 나스닥 중요하겠죠, 그죠? 왜냐 전고점 테스트하는 자리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제 아무튼 시장의 움직임이 일단 뭐 당분간 특별한 이슈 없으면 FOMC 뭐 기대감, 경계감 이런 걸로 좀 그냥 좀 약간 좀 버벅버벅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할 말은 없고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뭐 솔직히 뭐 지금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켜볼 뭐 그럴 타이밍이지. 하여튼 나스닥 하고 코스닥 하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정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세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 매물 덩어리에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지금이에요. 예, 지금 아래쪽으로 나는 뭔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근데 뭐든 그렇다고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그런 점들, 예, 이런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 좀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똑같습니다, 그죠? 뭐 10년물 금리가 여기 뭐 3.4 붕괴시키는지 이런 여부들 잘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쯤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